버들붕어 하킴,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8쪽에 여기서 버들붕어의 친구 시리는 갑자기 버들붕어를 기습 공격을 했는데 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을까? 예영이. 내 생각에는 그 버들붕어를 놀래켜주려고 장난친 것 같아. 음, 준원이는? 난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그냥 아직 겨울잠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아직 안 차려졌을까 봐 조금 더 차려주기 위해 가지고 약간 좀 놀래켜주기도 하려고 시리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아. 다 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이영희하고 준호이 책으로는 쪽수가 몇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얘기 나와. 새봄 인사 한번 고약하네. 버들붕어는 쉬리의 배를 꼬리자루로 툭툭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봄 인사 한번 고약하네. 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반가움의 어떤 그런 표시인데 그 반갑다고 우리가 가서 포옹을 할 수도 있고 뭐 악수를 할 수도 있고 환하게 웃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놀래켜주는 거? 깜짝 놀래켜 주는 거. 갑자기 그 한 대 만나자마자 뒤통수를 탁 친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대결, 결투 뭐 이런 것들의 인사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었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예영이. 그, 이거 내 책으로는 60쪽에 세 번째로 바다에 다녀온 황금 잉어는 온몸이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데 그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음, 얘들아 잘 모르겠어? 60쪽 맞아? 응, 60쪽. 거들봉 학교 있는데. 여기.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읽어줘. 네. 그 다음에도 두 번 더 바다로 가서 푸른 바다 거북의 가르침을 받았다. 세 번째로 바다에 다녀온 황금잉어는 온몸이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 아, 민준이. 뭔가 여기 위에서 두 번 더 바다로 가서 푸른 바다 거북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약간 뭔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무슨 온몸이 금빛으로 변했을 것 같아. 음, 준원, 준원이. 나도 민준이처럼 그 푸른 거북이 그 가르침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약간 그런 거에서 황금빛으로 돈 것 같아. 음. 내 생각에는 여기 나중에 그 푸른 바다 거북이 이렇게 해서 금빛을 물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푸른 그 황금 잉어로 변하게 된 게 아닐까? 끝났어요. 자,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킴 역시 그때 지혜의 바다는 고개를 쭉 빼고 숙였다. 그리고 하킴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지혜의 바다 몸이 금빛으로 변해갔다. 라고 해서
지혜의 바다와 입맞춤을 했을 때 이렇게 황금빛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바다 그 입맞춤의 결과인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다 배워서 그 이제 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지혜가 가득 찬 결과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지혜의 바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민물고기잖아. 근데 지혜의 바다는 바다잖아. 근데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 노력의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것들로서 그 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돌을 닦는 도인들 같은 경우도 오랜 그런 수련의 결과 나중에 이제 돌을 딱 터득하고 나면 뭐 얼굴에서 뭐 광채가 난다던가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다음 준호님. 네. 있다. 127쪽에 그 하킴이 아이언 두한테 먹히려는 순간 칠성 장군이랑 물고기들이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물고기라면은 하킴을 도와줄 거니? 예영이. 나라면 하킴이 이게 먹힐 뻔하니까 구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남은 희망은 숨은 하늘에 남은 희망은 하킴뿐인데 그 하킴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나라면 도와줬을 것 같아. 윤준이는? 나도 도와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하킴이 그 하늘 지킴인데 만약에 죽게 되면 하늘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라면 도와줬을 것 같아. 나도 도와줄 것 같아. 하킴이랑 친분도 있고 나도 민준처럼 그 하킴이 하늘 지킴이인데 하킴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나였어도 도와줄 것 같아.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버들붕어 하킴은 생태 동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생태 도시에 관한 책이었어. 공통점이 뭐야? 생태계. 어, 생태? 생태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 자, 준원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가 왜 생태 도시? 그 생태 도시는 뭐야? 준원이한테 누군가가 생태 도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준원이는 생태 도시는 뭐라고 준원이 말로 뭐라고 설명할 거야? 친환경 도시? 친환경 도시. 예영이는 마이크 켜고 예영아. 저라면은 자연 도시? 민준이는 저는 약간 식물과 식물과 도시가 공존한다? 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생태도시 보면서 그 생태도시는 사람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 그리고 준호이 얘기했던 대로 발전이나 개발 이런 것들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 하는, 자연 환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도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생태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생태동화는 뭘 보고 우리가 생태동화라고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생태를 소재로, 글감으로 한 동화. 자, 이 동화는 글감이 뭐야? 이 동화가 뭘 글감으로 해서 펼쳐지는 동화야? 이야기야? 민물고기? 아, 민물고기들의 어떤 그런 삶, 생활, 생태가 동화로 쓰이고 있지. 여러분이 흔히 많이 읽는 동화들은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의 생활 이야기, 우리가 생활 동화라고 하는 부분들. 아이들끼리 뭐 다투거나 왕따 시키거나 뭐 서로 우정을 나누거나 뭐 모험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물고기, 물고기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이런 생태, 민물고기들의 생태를 글감으로 한 동화이기 때문에 생태 동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단지 그래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해주는 동화. 동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이 생태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나. 그들의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왜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또 생태 동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버들봉 하킴은 커다랗게 세 가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어. 제일 처음에 이야기 펼쳐지는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은 뭘까? 제일 첫 부분은 음, 뭐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 하킴이 그 음, 사람들로부터 오염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음. 푸른 지혜의 바다인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지혜바다 어쨌든 찾아가는 얘기가 제일 처음부터 나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뭐 하는 얘기가 나와, 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처음에 오염시킨 얘기가 막 나온다고, 처음에? 이야기 처음에? 뭐지? 버들붕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건 거? 잠깐 앞에 나오는 거고. 이 이야기를 3등분 한다고 봤을 때, 첫 부분. 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머리카락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합해서 머리가 있어요. 몸통이 있어요. 팔다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3등분 한다고 치면은 제일 첫 부분에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고. 중요한 사건. 버들붕어를 하늘시킴을 음영하는 거? 그렇지. 버들붕어가 하늘지킴이가 되는 이유. 하늘지킴이로 선출되는 과정. 사실은 뭐 꼭 버들붕어가 하늘지킴이 선출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배틀, 어? 하킴을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서로 계속 리그전을 펼치잖아. 토너먼트로 이렇게 열리잖아. 대결이 펼쳐지잖아. 그런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하늘지킴이가 됐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펼쳐져? 그 버들붕어가 황금잉어 죽은 뒤에 그 지혜 바다로 찾아가기 위해 가면서 베스와 블루기를 때문에 피해를 본 곳에서 싸워가지고 다시 땅을 지금 차지해. 애들이 지혜바다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거야? 이 이야기 구성이? 아니, 아니요. 가는 도중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야? 두 번째 이제 중요하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베스와 블루기가 싸워요. 그렇지. 베스와 블루기, 즉 외래종, 메리존과 싸움. 받아서 전쟁하는 일이지. 전투하는 일이지.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다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 그, 그, 뭐지? 그 베스인가? 응, 걔네들 몇 마리가 그, 응, 그, 블루기를 배신하고서는 응, 같이 함께 그 블루기를 공격해가지고 응. 블루길이 사망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외래종을 다 물리쳐서 끝나? 아니요, 그 베스는 그 육식성 동물인데 그
플랑크톤이나 해초 같은 거 먹으면서 그, 그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음, 여기 책에 보면 하늘 벼랑이 무너지다라는 얘기. 하늘 벼랑이 무너지다 이게 뭐야? 왜 하늘 벼랑이 무너져? 내 쪽이지. 선생님 책으로는 90조 이거나 우리 94쪽이다. 어, 한겨울형? 사람들이 막 나무를 막 마구잡이로 베어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 뭐 한 거야? 산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두가 다 휩쓸려 간 거지. 음, 이해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쭉 벌어지는 일들이 하킴이 뭐 하는 일? 아이언 그- 기술. 응? 지혜로 지혜의 바다를 지혜의 바다를 바다를 찾아서 찾아 떠나는 일이지. 푸른 바다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뭘 겪고 모험을 겪지. 모험. 고난과 모험을 겪잖아. 그 지혜의 바다를 만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커다랗게 이제 요 하늘 지키는 선수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 외래종을 침입하다 전쟁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일본과 일본은 주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야? 싸우는 일.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요 1번, 2번을 보면서 싸우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싸우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나 이거 싸우는 얘기 싫은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조금 뭐해? 그건 다르겠지. 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과 끝의 이야기는 사실 요 이야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은 이 버들붕어와 누구의 비로용담. 비교응답의 뭐 사랑 이야기. 로맨스 로맨스가 또 밑에 또 뭐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이런 식이야. 또 준원이 뭐? 근데 음, 여기 있는 책들에 칠성장군이랑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음. 보연 걔네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칠성 장군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칠성장군이나 그런 조연으로 된 물고기들 있잖아요. 어, 걔네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있는 물고기들이지. 그게 뭐 뱀장어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그 이름을 그냥 칠성 장군이라 한 건데 칠성 장군은 뭐야? 실제 저기로는 어떤 물고기 종류야? 그런 것들이 책 중간중간에 설명이 나오지 않았나? 뭐 미육이니 뭐 금강모치니 이런 것들 다 그 실제 있는 강준치? 강준치 아니에요, 뭐라고? 강준치. 강준치라고 저기 아까 무슨 장군? 칠성물. 필성 장군? 필성 장군도 실제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는 쌤도 정확히 모르겠네. 이 책에서 찾아봐야 되겠네. 자, 어쨌든 이 작가가 이제 그 캐릭터를 부여한 거겠지. 그러면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지금 말했듯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 물고기 여러 물고기. 나라의 이름. 물고기. 특히 우리나라 물고기. 우리나라 고유종. 또 토종 물고기. 토종. 토종 물고기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외래종인 배스와 불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산 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라는 책 본 적 기억나? 네. 네. 그쪽에도 우리 물고기에 관해서 토종 물고기에 관해서 나와 있었잖아.
네. 그 책과 비슷하게 그 책에서 다큐 방식으로 설명 방식으로 그 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책은 이야기를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물고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있거나 아니면 책 앞과 뒤에 부록으로 여러 물고기들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가 보지 않으면 누구들에 대해서 인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그 하킴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내용이죠. 왜 하킴은 사람들을 싫어해? 그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그 여러 물고기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해가지고 오염되기도 하고 강이. 그렇지.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예가 나와? 이 책에는 보면. 그 하킴이 그 작은 햇빛강의 싸움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싸움치들이 그 오염 오염된 물에서 있어가지고 그 원래 물고기의 모양 원래가 아니라 그 좀 이상하게 생긴 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모양으로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아, 그렇게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서 그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기형 물고기가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강가 옆에 골프장을 만드는 바람에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골프장에 그 풀 없애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걸 많이 뿌리고 그 농약들이 흘러내려서 문제가 되는 것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뭐 아까 하늘벼락 무너지다 해서 군인들이 나무를 많이 베거나 아니면 뭐 폭약 이런 거를 많이 터뜨려 가지고 물고기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등등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는 게 그럼 사람들이 나쁘게만 나오고 있어 이 책에? 아니요. 어 어떻게 나오고 있어? 그 좋은 사람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항마을 사람들이 그 골프장 설치하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도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그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또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 책으로는 135쪽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그 부분 선생님 읽어주면 강마다 물맛이 다르고 물고기마다 비늘이 다른 법이야. 모든 생명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있어. 너와 같은 물고기도 필요하고 나와 같은 물고기도 필요해. 넓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베스나 블루길 같은 사람이 있나 하면 너나 나 같은 사람도 있는 법이야. 사람이라고 모두 나쁘지만은 않으니 먼저 화를 가라앉히려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이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이라고 모두 나쁘지만은 않으니 먼저 화를 가라앉히려무나 해서 강마다 물맛이 다르고 물고기마다 비닐이 다른 법에 의해서 물고기들에도 지금 이 책에서는 뭐 서로 이제 서로 싸우는 분에서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그런 물고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처럼 이 책에서 이렇게 서로 사람들마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쪽, 선생님 책으로는 177쪽인데 여러분 책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연이 어서 와. 이런 말도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 책 178쪽, 선생님 책으로는 178쪽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 준원 읽어보겠습니다. 준원,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와 친구들이 소망을
소망이 뭉쳐져 큰 힘이 되어 되살아날 거야.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힘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차차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거야. 178쪽 선생님 책으로는 178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 민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썩을 만큼 썩고 나면 거기서 새싹이 난단다. 세상이 오염될수록 평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지는 법이지. 새로 솟는 생명의 힘은 생명을 파괴하려는 힘보다 강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79쪽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 자, 이거는 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넘어서게 되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평선을 넘어선 것처럼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깨달았어. 내가 바라는 것도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거야. 근데 잠깐만, 시연아. 네? 시연아, 너 그 저기 책 저기 읽은 거 아니야? 그 뭐지? 다른 책 본 거 아니야? 책이- 잔소리 없는 날. 잔소리 없는 날이고 책이 아니라 이거 이북으로 다운받아. 시연아, 너 있잖아. 지금 네. 너무 일찍 들어왔어. 생각해보니까. 이따 7시 50분이야. 아, 지금 이 저기들은 여긴 노인대학이야. 너 같은 젊은 애가 있는 데가 아니야. 나갈게요. 시연아, 이따가 7시 네. 50분에 봐. 네. 안녕. 근데 저희가 왜 노인들이에요? 근데 왜 저희가 노인들이에요? 봐봐, 너네가 노인이고 여기 시연이 얼마나 애기잖아, 애기. 예? 왜요? 3학년이에요? 애기야, 애기. 몇 네. 살인데요? 뭐라고? 몇 살인데요? 유치원생이야, 7살. 예? 7살이에요? 7살인데 제가 키가 커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요. 카메라에 바짝 얼굴 대고 있었던 거야. 7살이 근데 솔직하게 말해요. 7살 아니에요.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담. 자, 어쨌든 선생님은 그 들어와가지고 그냥 같이 저기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여기 들어왔지라고. 근데 왜 저희는 노인네예요? 너네가 쟤들보다 높은 클래스니까 노인네지. 그런 거예요? 왜 노인네 하기 싫어? 네. 네. 근데 그럼 저희보다 어디서- 높은 사람이 있어. 근데 저희보다 높은 것도 있지 않아요? 훨씬 많은데. 응. 어. 저희 노인네가 아니에요. 쟤한테는 노인네야. 쟤한테는 아니에요. 노인네가 아니 몇 살 아니에요. 차이 난다고 노인네랑. 하루 차이 난 노인네는 노인네지. 늙긴 늙은 거잖아. 한 살 차이니까 10살밖에 안 되잖아. 10살이지 않아요. 1학년밖에 차이 안 나는. 자, 어쨌든 선생님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근데 지금 너무 선생님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대기실 사용 이런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다 들어온 거예요. 너네도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너네도 다른 노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젊은이들 보고 싶으면 다른 시간 때 아무 때나 들어와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래 볼까요, 진짜? 아무 때나 언니 들어.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선생님이 왜 지금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는 걸까? 그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그냥 또 명언? 그냥 여기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명언?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뜻이 담겨 있는 문장 아니면 아름다운 문장 이런 분에 여러분들이 이게 밑줄 긋기 하면서 물론 이제 빌린 책이야 밑줄 긋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공책이라던가 뭐 이런 메모장에다가 메모하며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들도 좋은 독서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지금 특별히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밑줄 쳐갖고 여러분들 보여준 것은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야. 이거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고
여기는 주로 이제 지혜의 바다라던가 이게 주로 지혜의 바다가 한 말이거든. 근데 지혜의 바다가 한 말인데 이게 지혜의 바다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 이건 작가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야. 그래서 이 작가는 모든 생명은 뭐? 하나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이어져 생각을 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아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도 네 발 달린 짐승이었고 자기들이 또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이 저자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혹시 실제로 종교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 있는 거 알아? 여러분이 지금은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바위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슨 개나 돼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준원이가 과거 조선시대 때 왕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바뀌어요? 환생한다는 말 들어봤어? 네. 네? 환생. 네.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윤회사상. 선생님, 이 형이 저 뭐 잠시만 베란다 문 좀 닫고 와도 돼요? 아, 너무 시끄러워요. 윤회사상이라고 해서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돌고 돈다는 거야. 돌고 도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윤회사상인데 바로 이 저자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또는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은 또 뭐냐면 이런 거야. 민준이가 나중에 이제 100살 살고 나서 100년 후에 민준이가 100 몇 살 됐을 때 이제 깨끗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 민준이가 죽으면 민준이가 땅에 묻힐 거 아니야. 네. 민준이가 땅에 묻히면 그리고 또 몇십 년 후가 지나면 민준이 몸이 어떻게 돼? 뭐가 돼? 백골? 백골이 되는데 그 민준이 몸은 나무 뿌리가 민준이 몸에서 영양분을 뭐 한다는 거야? 빼간다. 빨아먹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민준이가. 그 나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풀이 민준이가 묻힌 곳에 풀이 자라면 민준이가 양분이 돼서 풀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풀을 또 누가 와서 토끼가 와서 뜯어 먹었어. 그럼 민준이가 또 뭐가 토끼가 된. 토끼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민준이가 뭐 이렇게 풀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게 뭐 증발을 해갖고 물리돼서 날아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 몸이 흩어져서 자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자연이 다시 모여서 또 다른 생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환생은 없다.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환생이랑 전생 없다. 환생 전생은 없는데 그러면 전생은 없고 그냥 끝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천국 지옥. 그렇지.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준호이처럼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땡땡이처럼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잖아. 왜 민준아? 왜? 뭐가 이렇게 못해? 갑자기 누가 문자를 보냈어. 너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 자,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책에 저자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자 나름의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 예전에도 해봤었나? 글토론이라는 거. 그 토론?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토론인데 말로 우리가 보통 토론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토론하기 앞서서 토론하려면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 근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글토론은 토론에 앞서 먼저 미리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근거들을 미리 예상해 보는 작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토론 주제가 있으면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 반대 측 나누어서 찬성 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찬성하는지 반대 측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는지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다양하게 많이 여러분들이 뭐 해보는 작업들 예상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얘기. 자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도 되나? 자, 요게 만약에 토론 주제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내도 된다는 거지. 쪽지를 보내는 것이 뭐가 좋은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근거들을 뭐 할 수 된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도 되나? 둘 사이가 더 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쪽지를 보내는 건 뭐하다? 좋다. 또 지루한 수업 시간을 재미를 준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쪽지 보내는 건 뭐하다? 좋다.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체에게 방해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체를 방해하지 않고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쪽지 보내는 게 뭐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내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쪽지를 보내는 것이 갖고 있는 좋은 찬성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 여러분 예상한다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업에 뭐 할 수 없다? 집중이 안 된다.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들. 쪽지 못 받은 친구들이 서운해한다. 소외감을 느낀다. 서운해한다. 선생님에게 걸리면 죽는다. 혼난다. 뭐 이러니까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 측의 근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측의 근거 등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미리 뭐 해보는 거? 예상해보는 거. 이것들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다? 글토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바로 요 근거들을 뭐 해보는 작업들? 예상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준호나 이해했어? 네. 민준이, 예영이.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버들붕어는 하늘지킴이 선출에 나가야 하나. 요 문제를 갖고 버들붕어가 처음에 고민하지.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찬성. 버들붕어한테 야 하늘지킴이 선출에 나가는 게 좋아. 라고 찬성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를 들어서 버들붕어를 설득할 거냐는 얘기. 버들붕어는 여러분 기다려요. 반대한다면 버들붕어를 어떻게 여러분을 말릴 거냐. 무슨 근거를 들어서 야 나가지 말라고 말릴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버들붕어가 지금 하늘지킴이 선출에 나가기 전 상황인 거야. 고민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찬성 쪽의 근거도 다 예상해보고 반대 측의 근거도 다 예상해보고 양쪽을 다 예상해보는 거야. 몇 가지 이상씩? 세 가지? 3가지 이상씩. 이해했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찬성도 3가지, 반대도 3가지인데 꼭 3가지 쓰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면 더 좋아. 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근거를 이렇게 신속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책에 여러분들이 해도 좋고 뭐 채팅창에 써도 좋고 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발표를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선생님, 아 채팅 비활성화했어요.
채팅이 비활성화됐어. 아유, 어떤 놈이 그러니까는 속상해서 채팅을 비활성화. 준호는 미안. 자, 채팅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 채팅창에다 자기가 다 쓴 다음에 다 마지막에 다 쓴 다음에 써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먼저 얘기해버리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쨌든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음. 반대. 아이, 왜 여기다 써줘? 아니. 지금 뭐야? 싹. 아이, 할 수 없습니다. 너도. 보내면 안 되는. 너도. 어, 얘 이름이 뭐였지? 버들 보시기. 어딜 버들 보고? 보구나. 오씨. 얘 나. 사랑하는 버들 보구나. 아? 이상하게 썼네. 엔터 누를 뻔했다. 오, 다행이야. 음표? 너는 권력 뭐예요? 아, 이거 말고. 음, 다른 숨은 하늘이었지. 야, 다 둘. 음,
방금 뭐였지? 붕어. 황금이요. 붕어. 선생님, 30초만 더 주세요. 아, 그래? 네, 다음도? 네. 한 개를 아이고. 하나 뭐였지? 얘를 그거 뺏겼어. 자, 발표 볼까? 네. 자, 아까 진행 두 번째 사람 누구지? 저요. 예영이부터 우선 찬성측 근거만 한번 쭉 발표하겠습니다. 찬성만. 찬성. 음, 다른 수문하는 물고기들이 자기 명령을 따를 수 있고요. 음, 만약 한강 잉어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다른 버들 붕어들보다 몸집이 크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누구보다 우승 후보예요. 그다음에 준원이 환경측 근거. 찬성 측은요, 일단 음, 뭐든지 조전하면은 좋은 거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됐을 때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권력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늘 지킴이라는. 아, 그리고 반대 측의 근거는 환경측 좀 이따가. 민준이. 일단 찬성 측은 버들붕어는 싸움쟁이라 하늘 지킴이를 잘할 수 있고 음, 버들붕어는 싸움을 잘하고 높은 직급이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하고 있는 동안에 쌤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찬성측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쓴 사람 많지.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 지킴이가 되면 결국은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애국심이 뭔지 알아? 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렇게 찬성치의 네. 근거를 쌤도 예상해봤고 이렇게 찬성치의 근거를 예상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근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근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토론을 하는 또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근거를 이번에는 준원이부터. 준원이. 일단 반대 측은요, 음, 상대방이 음, 전쟁 같은 데 보면은 왕부터 죽이잖아요, 일단. 음, 그것처럼 하킴을 먼저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다가 리더십을 발휘 못해서 만약에 다른 물고기들까지 다 죽으면은 괜히 죄책감이랑 비난을 받고, 또 세 번째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부담을 가져요. 민준이. 일단 반대는 하늘을 지키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늘을 지키는 게 힘들고 친구들이 만약에 하늘 지키다가 만약에 죽으면 친구들이 걱정해요. 예영이. 위험하고 짝짓기를 못해서 죽으면 후손을 낳지 못하고 해서 사랑하는 버들붕어가 있었는데 그 붕어가 하킴을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다른 버들붕어 짝짓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이게. 자, 선생님도 역시 반대측의 근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비료용담과 뭐 짝짓기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짝짓기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대결 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 어려서 경험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 지키는 적당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늘 비도 버들붕어에게 너 하늘 지킴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설득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근거를 지금은 다양하게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근거가 설득력 있는 좋은 근거를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 토론이 한 번 더 벌어져. 어떤 토론이 벌어지냐면 하킴은 아니 포로로 잡힌 뽀로로. 애꾸는 예? 베스를 풀어줘야 하나. 이 문제를 갖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책 안에서도 토론이 벌어져. 찬성 누구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하킴 하킴 하킴은 풀어주자고 그래. 반면에 다른 물고기들은 풀어주지 말고 죽이자고. 죽이자고 그래.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찬성 측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풀어주자고 주장할 것인지 또 반대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풀어주지 말고 죽이자고 할 것인지 이 근거를 또 여러분들이 뭐 하자고 지금부터 또 예상해보는 작업을 하자는 얘기지. 됐니? 네. 네. 몇 역시 가지 이상이에요. 몇 가지 이상이에요. 당연히 세 가지 이상 하는 아, 거고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양한 거를 네. 예상해보는 작업 자체가 중요합니다. 역시 5분 우선 시간 주고 필요하면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음. 네?
다 했어? 네. 그럼 발표해 볼까? 저부터 할래요. 자, 이번에는 민준이부터 찬성 찍은 거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찬성은 애꾸는 베스가 불쌍하다. 그리고 풀어주면 다시는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이영이. 그 찬성은 만약에 살려주면은 멸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죽였을 때 그 멸종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게 기자가 좀 더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게 이 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싸움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 베스를 죽인다 해서 돌아온 것도 죽은 물고기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결초보온이란 뜻이 있듯이 은혜를 베풀면은 그 사람 그만큼 은혜가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원이. 일단 생명은 소중하고 그리고 베스가 잡혔을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고 예영이처럼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선생님도 찬성 찍은 거로 선생님은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포로들이 앞으로 협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로 협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꾸는 베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근거들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예영이가 반대편의 근거를 한번 또 발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앙심을 품고서는 베스가 우리 작전을 듣고서는 탈출한 다음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얘를 경계하면서 지키다가 다른 물고기들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메레종이 나쁜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원수 군사이니까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준원이. 괜히 풀어줬다가 보복이나 반격을 당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손실을 주고 괜히 풀어줬다 힘들게 이렇게 잡아서 넣는데 풀어주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로를 한 그런 큰 의미가 없으니까. 민준이. 풀어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잡아먹을 것 같고,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베스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쌤도 반대측의 근거를 예상을 해봐서 애꾸는 베스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었지. 희생자들의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줘야 된다. 적군의 힘을 줄여야 한다. 베스가 이미 토종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아까 예영도 얘기했지. 적들도 우리 편 포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글토론 연습을 해봤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다 보면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 뭐 부모님 게임 시간을 늘려주세요. 게임 시간을 늘려줘야 되나? 이게 좀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근거를 들어서 부모님들을 설득을 할 건가? 라는 점에서 그냥 시켜달란 말이야 시켜줘 제발 나 하고 싶어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들어서 차근차근 설득할 것인 건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자꾸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서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또 논술 이런 것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볼 겁니다. 미생물의 신비 발효라는 책입니다. 그렇지? 민준이가 갖고 있네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발효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나오고 모르는 것도 나올 텐데 발효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